환경화학공학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지난번에 그 수업에 이어 steady state non-conservative pollutant라고 이제 그 반응기 내에서 반응 시스템 내에서 시스템 내에서 폴루턴트 양이 이제 non-conservative 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응이 있다는 얘기죠. 반응이 있어가지고 화학 반응이 있어가지고 이 폴루턴트가 줄어들거나 감소하거나 이런 경우, 그리고 전체 시스템으로 봤을 때는 steady state 정상 상태, 여러분들이 많이 배운 정상 상태인 경우를 배울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뭐냐면 첫 번째가 steady state 조건이에요. steady state 조건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있고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여기 accumulation이 0이란 얘기죠. accumulation rate이 0이고 폴루턴트가 non-conservative 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배운 물질수지에서 이 리액션 레이시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리액션 레이시. 그래서 이거를 물질수지로 세우면 물질수지식으로 표현을 하면 accumulation rate이 0이고 input rate, output rate, 그리고 reaction rate. 그래서 이렇게 빨간 박스에 있는 것처럼 표현할 수가 있어요. 0은 input rate, 마이너스 output rate, 플러스 reaction rate.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 학기에 반응공학 수업을 들으면 좀 더 자세하게 배울 건데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두 가지 반응 시스템이 있습니다. 반응기가 있어요. 두 가지 반응기가. 하나가 continuously stirred tank reactor라고 CSTR이라고 표현을 하고, 하나가 plug flow reactor라고 파이프형 플로우 리액터 PFR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두 반응기의 가정들이 있어요. 가정들이 있는데 그거는 다음 슬라이드에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은 제가 반응공학 교과서에서 좀 캡처를 해왔어요. 캡처를 해왔고 다음 학기에 배울 반응공학에 대한 내용을 좀 간략하게 이 두 가지 반응 시스템에 대해서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선 CSTR에서 보면 CSTR은 인풋과 아웃풋이 있죠. 그리고 시스템이 호모지니어스할리 믹싱이 됩니다. 혹은 퍼펙트 믹싱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 CSTR이라는 거는 이 배치 리액터 같은 탱크가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가 있고 여기에 인풋이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고 아웃풋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인풋과 아웃풋이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반응물 농도가 고농도라 그러면 이쪽 인풋 쪽에 이 고농도의 인풋 흐름이 여기 리액션 용액에 리액션 미디어라 그러는데 여기에 딱 떨어지는 순간 여기가 농도가 제일 높겠죠. 그리고 여기에 제일 농도가 낮을 거고 빠져나가는 쪽이니까. 그러면 얘를 그 배치 리액터처럼 이렇게 믹싱을 딱 시켜줘요. 이렇게 믹싱을 여기서 막 시켜주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농도하고 비슷하겠죠. 여기 입구 쪽 농도하고 가운데 농도가 비슷할 거고 가운데 농도는 또 출구 쪽 농도로 비슷하겠죠. 결론적으로 퍼펙트 믹싱을 한다는 얘기는 이 반응기 후단 쪽 출구 쪽의 농도랑 반응기 메인 탱크 안의 농도랑 동일하게 만들어 준다는 얘기고, 이 반응기 내에서 출구 쪽 그리고 입구 쪽 어디든 모든 변수가 동일하게 만들어 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커피 같은 거 사면 믹싱을 해주죠. 왜? 맛이 균일하라고. 근데 CSTR도 똑같아요. CSTR도 배치 리액터처럼 퍼펙트 믹싱을 해주고 대신에 인풋과 아웃풋이 있다. 그리고 인풋과 아웃풋이 있으면서 여기에 물질은 어큐뮬레이션이 0이다. 그리고 PFR은 이런 형식으로 파이프 형태의 반응기예요. 파이프 형태. 간형 반응기예요. 간형 반응기. 그리고
이 PFR의 한 반응 부피만큼이 이렇게 쑥 들어와서 반응을 하고 나서 쑥 나가는데, 첫 번째 파셀, 그러니까 첫 번째 반응기 부피만큼이 그 다음에 들어오는 반응기 부피만큼 믹싱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말이 첫 번째 원 파셀 오브 플루이드가 다른 파셀하고 섞이지 않는다. 그 말은 뭐냐면 이 반응기 내에서 계속 믹싱이 되는 게 아니라 반응기는 물이 흐르듯이 여기 처음에 들어간 만약에 이만큼의 파셀이 있다. 그러면 두 번째 파셀 이만큼의 부피들은 각각 섞이지 않는다는 얘기고, 그리고 반응이 이렇게 그 플러그 플로우로 흐르면서 반응이 진행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얘기도 똑같은 얘기인데, 이 말 인풋하고 아웃풋 사이에서 이 길이 방향으로 섞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반응기가 세로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물이 이렇게 위에서 딱 떨어지면, 용액이 떨어지면 그 물 덩어리 하나가 하나씩 내려오죠. 그러면 이 어떤 공간에서 어느 컨트롤 볼륨에서만 믹싱이 일어나지, 처음 지나간 볼륨하고 나중 지나간 볼륨하고는 반응이 다르게 반응이 안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CSTR하고 그 PFR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자, CSTR, Continuous Stirred Tank Reactor, 혹은 앞쪽에서 뭐라 그랬죠? Continuously Stirred Tank Reactor, 뭐 이렇게 표현하긴 하는데, 어쨌든 다 CSTR 똑같은 의미고, Steady State 조건에서 CSTR이 운전된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accumulation 되는 양은 input rate 마이너스 output rate 그리고 reaction rate라는 얘기고, 이거를 이제 몰 플로우 레이스로 좀 표현하려고 그래요. F는 몰 플로우 레이스이고, 그리고 N은 몰이에요. 몰수. 예, 이거를 매스로 다 바꿀 수 있죠. 물론. 그래서 실제 어큐뮬레이션 되는 거는 시간 변화에 따른 몰수의 변화, 혹은 시간 변화에 따른 질량 변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 변화에 대한 몰수의 변화 이렇게 되고, 그리고 FJO라는 거는 J라는 스페시스가 들어가는 초기의 인풋 레이트, FJO라는 거는 초기 반응기 내부로 반응기 이쪽으로 들어가는 인풋 레이트, 그리고 FJ는 이렇게 나오는 아웃풋 레이트. 그래서 이 J가 A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FAO, FA. 그리고 아웃풋 레이트는 리액션 레이트는 죄송합니다. 리액션 레이트는 일반식으로 이렇게 쓰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배웠죠. 이렇게 RJV 부피 곱하기 리액션 레이트. 그래서 스테디 스테이트다. 스테디 스테이트라는 얘기는 이 어큐뮬레이션 되는 게 0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0이 되고, 퍼펙트 믹싱을 한다는 얘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퍼펙트 믹싱을 하면 이 리액터 공간 안의 모든 변수들은 동일하게 돼요. 그러면 이 리액션 레이트 텀을 나타내는 이 부분, 그러면 이 공간 안에서 여기 다르게 색을 다르게 표현해 봅시다. 여기 1번, 그리고 두 번째 공간
가운데, 그리고 세 번째 공간 보라색으로 표현해 볼까? 이 부분, 이 지점, 이 지점, 이 지점 모든 지점들이 온도, 농도, 압력, 반응 속도 이런 게 다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퍼펙트 믹싱을 한다는 거는 이걸 다 여기서 이 믹싱하는 믹서로 다 믹싱을 해준다는 얘기니까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이 다 동일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이 RJ라는 것도 상수로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이게 이제 바깥으로 적분 형태로 나와서 RJV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FJO-FJ 플러스 RJV는 0. 그래서 반응기 부피는 RJ분의 FJO-FJ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V라는 거는 이 CSTR의 볼륨이 돼요. 예를 들어서 이 볼륨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 우리가 반응 속도가 RJ라는 반응 속도를 알고 있고, 처음에 FJO만큼 몰수를 넣어줘서 몰프로 레이스해서 FJ만큼 만들기 위한 반응기 볼륨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다음 학기에 반응공학 시간에 배울 겁니다. 자, 플러그 플로우 리액터는 어떻게 되느냐? PFR은 어떻게 되느냐? PFR은 조금 복잡해요. 조금. TSTL보다 조금 더 복잡한데, 우선 이 식은 여기 있는 녹색 박스는 물질수지식 혹은 몰 밸런스식, 이게 일반식이에요. 일반식. 인풋, 아웃풋, 그리고 리액션 레이트, 제너레이션 텀, 리액션 레이트 있는 제너레이션 텀, 그리고 제너레이션 컨섬션, 그리고 이 부분이, 이 마지막 부분이 어큐뮬레이션. 그래서 PFR에서의 가정은 우선 첫 번째가 뭐냐면 여기 스테디 스테이트다. 그러면 스테디 스테이트면 여러분도 알듯이 이 부분 어큐뮬레이션을 나타내는 부분이 0이겠죠. 0이고, 그리고 이 PFR은 간형 반응이니까 이러한 파이프 같은 관에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컨트롤 볼륨 델타 V를 이렇게 정의를 해요. 델타 V를. 그러면 델타 V를 정의를 하면 이 공간 안에서는 다시 말할게요. 그래서 우선 스테디 스테이트고, 이 관형 반응기에서 유체가 플러그 플로우로 흐른다고 가정을 해요. 그래서 플러그 플로우 리액트인데, 플러그 플로우로 흐른다고 가정을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유체역학에서 간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유체의 속도 구배가 어떻게 되죠? 유체의 속도 구배가 이렇게 되죠. 아이고, 이게 제대로 못 그렸는데 이렇게 되죠. 이렇게. 왜냐하면 여기 간 벽에는 마찰이 있으니까 유체의 속도가 느리고, 이 가운데는 유체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제일 빠르죠. 근데 플러그 플로우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유체가 항상 이렇게 모든 여기나 벽이나 가운데나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체가 마치 이렇게 디스크처럼 흐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간형 반응기에서 유체가 흐른다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컨트롤 볼륨 델타 V만큼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 부분 정도가 이제 우리가 모든 변수가 동일하다고 생각을 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때까지의 여기까지의 볼륨이 V고, 그리고 이 부분이 컨트롤 볼륨이고, 그리고 이 부분까지가 V 플러스 델타 V니까, 왜냐하면 V 플러스 여기 델타 V가 더 더해진 부분이니까, 여기에 제너레이션 텀,
그러니까 생성되거나 소모되는 텀들은 동일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퍼펙트 믹싱을 된다고 생각을 하면 이 부분만큼만, 이 조그만한 부분만큼만 퍼펙트 믹싱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의 제너레이션 텀이 이렇게 일반식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를 RJ 델타 V로 가정을 합니다. 자, 이 식 그대로 고민해 봅시다. 그러면 한 번 더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V 지점에서 FJ가 들어오고 V 플러스 델타 V에서 FJ라는 폼이 나가는데 이 컨트롤 볼륨 안에서 제너레이션 텀은 여기 RJ 델타 V로 쓸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컨트롤 볼륨 이 부분, 이 부분에서 밸런스를 세우면 인풋 FJ만큼 들어와요. 근데 V 위치지, V 위치. 볼륨 V 위치에서 FJ만큼 들어오고, 아웃풋 FJ만큼 다시 나가. 근데 위치가 어디야? 여기지, 여기. V 플러스 델타 V. 인풋은 V 지점에서 FJ만큼 들어오고, 아웃풋은 V 플러스 델타 V만큼, V 플러스 델타 V 위치에서 FJ만큼 나가고, 그리고 제너레이션 되는 거는 아까 쓴 대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리고 어큐뮬레이션은 0이고, 이걸 이제 델타 V에 대해서 표현을 해봅시다. 그러면 식이 이렇게 되고 정상 상태니까 이 부분이 당연히 0이고, 델타 V에 대해서 나누면 델타 V에서 나누고, 그리고 우선 이 두 텀을 이쪽으로 넘기고 델타 V에서 나누면 RJ는 델타 V분의 FJ V 플러스 델타 V 위치에서 마이너스 FJ V 위치에서 이렇게 표현을 쓸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 델타 V라는 컨트롤 볼륨이 굉장히 작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작아지면 델타 V가 0으로 접근한다 그러면 리미트 델타 V가 0으로 접근하고 식을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그죠? 그리고 얘는 우리가 많이 보던 식, 미분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미분식으로 이렇게. 미분식으로. 그래서 RJ는 DV, DFJ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 FAO가 FA로 변하는데 그때 반응 속도가 RA일 경우 그때 필요한 부피를 구할 수 있는 미분형 몰 밸런스 이퀘이션이에요. 몰 밸런스 이퀘이션. 자, 다시 돌아와서 정상 상태고 반응이 있어요. 반응이 있다는 얘기는 오염 물질이나 반응물이 non conservative, 그러니까 계속 변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거를 일반식으로 밸런스식을 세우면 정상 상태니까 어큐뮬레이션은 0이고 인풋 레이 마이너스 아웃풋 레이 리액션 레이트인데, 이 환경공학에서는 반응 속도가 보통 0차, 1차, 2차밖에 없어요. 근데 반응공학 다음 학기에 배울 반응공학에서는 반응 차수가 굉장히 다양한 걸 배웁니다. 근데 보통의 환경공학에서 나타나는 환경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0차, 1차, 2차예요. 그래서 0차 데케이 반응이면, 줄어드는 반응이면 우리가 이렇게 쓰죠. 이 리액션 레이스 텀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인풋 레이트, 아웃풋 레이트, 리액션 레이트 유닛이 뭐라고? 유닛이 매스 per 타임이지. 마우스로 쓰다 보니까 글씨가 안 좋네요. 예. 타임인데, 이 리액션 레이시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리액션 레이트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죠. 리액션 레이트 R 뭐 C 뭐 책에 보면 이렇게 표현할 텐데 이게 K의 농도의 알파성. 그래서 이거 너무 못 쓰는데 이렇게 지웁시다. 이거 너무 좋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리액션 레이션이라는 거는 K 그리고 농도의 알파성. 그래서 알파가 0차일 때, 1차일 때, 2차일 때를 말하는데 이 얘의 그러니까 이 얘의 그 단위는 이렇게 쓰죠. 매스 퍼 볼륨 그리고 타임. 그래서 여기 인플레이트, 아웃플레이트, 리액션 레이트라는 거는 이걸 말해요. 그리고 여기서 리액션 레이트라는 거는 그 물질수지에서 제너레이션 되고 디케이 되는 어떻게 보면 제너레이션 텀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맞아. 그래서 만약에 리액션 레이트를 0차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 단위들을 유닛들을 차원들을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 다 지금 인플레이 얘네들이 다 이런 차원을 가지니까 이 리액션 레이스도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에다가 이 RC 값에다가 볼륨을 다 곱해주면 이 차원을 가지겠죠. mass per time. 그래서 제로 오더면 데케이가 제로 오더 데케이 리액션이면 마이너스 VK. 제너레이션 되는 반응이면 제너레이션 반응이면 0차 제너레이션 반응, 아이고 미안해요. 영차 제너레이션 나는 반응이면 이렇게 VK. 그리고 퍼스트 오더 리액션인데 데케이 반응이면 마이너스 VKC. 퍼스트 오더 리액션인데 제너레이션 되면 VKC. 그리고 세컨 오더면 마이너스 VKC 제곱. 제너레이션이면 여기 플러스 VKC 제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CSTR이야. CSTR이고 어떠한 물질들이 2차 세컨 오더 리액션으로 없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쓰느냐? 이 일반식의 인플레이트에다가 마이너스 아웃플레이트 그리고 이 리액션 레이트에다가 이거 세컨 오더 리액션 마이너스 VKC 집어넣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 리액션 레이트에 마이너스 VKC 쓰고 아웃풋 레이트를 마이너스 붙여 있고 인풋 레이트 이걸 인풋 레이트로 정의를 하면 인풋 레이트는 아웃풋 레이트 플러스 VKC 제곱 이렇게 돼요. 자, 예제 1.5 중요해요. 중요하다는 얘기는 왜 중요하다는 걸 내 수업을 들은 친구들은 이미 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험을 한 번씩 나옵니다. 문제를 풀어볼게요. 우선 부피가 10에 10 곱하기 10의 6승미터 삼성인 호수가 이렇게 있어요. 호수가 있고 여기에 5m 삼성 per sec의 유속으로 폴루턴트 농도가 10mg per 리터가 리터인 이 스트림? 폴루턴트 스트림이 이렇게 들어와요. 들어와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5m 삼성의 플로우 레이스로 그리고 농도는 10mg/L CPPM이지 10mg/L인 농도를 가진 어떤 인커밍 스트림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리고 그 옆에 하수구가 있는데 시웨이지 아웃폴 유량이 0.5m 삼성/s고 그리고 폴루턴트 농도는 굉장히 높아 100mg/L예요. 그러면 만약에 반응이 안 일어난다 그러면 여기 아웃고잉 쪽에 우리가 농도를 계산할 수 있겠죠. 지난번에 했으니까. 근데 얘네들이 이 오염 물질들을 포함한 이런 하수구 아웃폴하고 인커밍 스트림하고 와가지고 체류를 하면서 지나가면서 0.2/day라는 이 반응 속도 데케이 레이트 코에피션트가 0.2/day라는 그러니까 줄어드는 속도 상수를 가지고 감소하게 돼요. 만약에 이 폴루턴트들이 이 호수에서 퍼펙트리 믹싱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에버포레이션이 없거나 다른 물에 대한 로스가 없고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아웃풋 쪽에 나가는 아웃풋 흐름에서의 농도를 구하라. 이게 문제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스트림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스트림이 하나가 있는데 이때 유량이 5m 삼성/s 그리고 그때 농도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폴루턴트 농도가 10mg/L 그리고 이 하수구가 하나 있는데 여기는 0.5m 삼성/s의 유량으로 굉장히 높은 100mg/L로 들어와요. 근데 얘가 들어와서 이 호수에서 0.2/day의 반응 속도 코에피션트, 반응 속도 상수를 가지고 분해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차수를 보면 우선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합시다. 그리고 아웃풋 흐름은 CM, QM인데 이때 CM을 구하라. 그러면 이게 정상 상태라고 가정을 하고 퍼펙트 믹싱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CSTR 모델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알아야 될 텐데 앞서 얘기했듯이 K가 0.2/day라는 얘기는 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K 값이 0.2/day 그러니까 0.2 어떤 타임 디멘전을 가지니까 시간 디멘전을 가진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반응 속도 상수가 1차라는 얘기죠. 1차. 그래서 이 반응이 1차 데케이 반응이라는 퍼스트 오더 디케이 반응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그럴 때 이제 그 농도를 구해 봅시다. 우선 인풋 흐름은 여기 QS 들어가고 그리고 QW 들어가요. 그리고 농도가 10 그리고 여기는 농도가 100mg/L니까 인풋 레이시라는 거는 오염물질 폴루턴트의 인풋 레이시라는 거는 여기 부피 유량 곱하기 농도하면 매스 유량이 되죠. 매스 플로우 레이트. 그리고 이거 동일하고 그래서 인풋 레이시라는 거는 QS, CS 플러스 QW, CW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아웃풋이라는 거는 여기 QM, CM인데 QM, CM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근데 여기에 인풋 레이스의 물이나 여기 아웃풋 레이스의 물이는 다 물이죠. 그러면 결국 여기 덴시티가 동일하다 그러면 이 QM을 QS 플러스 QW QM을 QS 플러스 QW 이렇게 나가겠죠. 왜냐하면 초당 5m 삼성이 들어오고 초당 0.5m 삼성이 들어오는데 이게 정상 상태로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초당 5.5m 삼성/s로 나가겠죠. 그리고 이제 이 농도를 이제 구하기 위해서 밸런스식을 여기에 대입을 해봅시다.
인플레이트 여기 그대로 집어넣고 아웃플레이트 얘를 그대로 집어넣고 퍼스트 오더 리액션이니까 조금 전 슬라이드에서 배운 거 KCV 이렇게 쓰고 이거를 이제 C에 대해서 정리를 해요. 그러면 C에 대해서 묶어가지고 정리를 하면 식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농도 C에 대해서 정리하면 QS, QW, KV, QS, CS, QW, CW 다 아는 변수죠. 그래서 QS 5m 삼성 per second 집어넣고 QW 0.5m 삼성 per second 집어넣고 KV K 0.2 per day 그리고 V 10 곱하기 10의 6승 미터 삼승 그리고 QS, CS, QW, CW 각각 자 집어넣으면 계산을 하면 3.5 mg per liter 이렇게 나와요. 자, 또 다른 문제. 이것도 중요해. 자, 술집에 부피가 500m 삼성이에요. 500m 삼성. 이 술집이 있는데 부피가 500m 삼성이다. 그리고 여기에 50명의 담배 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담배 피는 사람들은 1시간에 두 까치의 담배를 펴. 그리고 각각 그 개인들은 1.4mg 포름알데히드를 생산을 해요. 담배를 피면서 1.4mg 포름알데히드를 이렇게 내뿜는다고. 근데 이 포름알데히드가 자연스럽게 이산화탄소로 전환이 되는데 그 속도가 0.4 per hour예요. 그러면 K 값이 0.4 per hour. 상수 per hour니까 이게 이 리액션 레이시 1차라는 걸 알겠죠? 1차다. 그리고 문을 통해서 깨끗한 공기가 1000m 삼성 per hour 속도로 들어왔다가 그리고 1000m 삼성 per hour로 나가요. 만약에 이 공간 안에 퍼펙트 믹싱, 컴플리트 믹싱이라고 생각을 하고 스테디 스테이트 조건에서 1기압 25도씨 스테디 스테이트 조건에서 포름알데히드의 스테디 스테이트 조건에서의 농도를 구하라. 이게 문제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500제곱미터, 500m 삼성의 공간이 있는데 50명의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1시간에 두 가치를 펴. 그리고 그러면 1시간에 100가치의 담배를 피고 그리고 각 담배 하나당 1.4mg의 포름알데히드를 방출해요. 그러면 1시간에 1.4mg 곱하기 2 곱하기 50 하면 140mg per hour의 포름알데히드를 방출을 하는 거죠. 계속해서. 그리고 이 포름알데히드가 CO2로 다시 데케이 되는데 전환이 되는데 그 속도가 0.4 per hour예요. 그리고 인플레이시 Q가 1000m 삼성 per hour로 들어왔다가 깨끗한 공기가 다시 이 공간을 환기를 시켜가지고 1000m 삼성 per hour로 배출이 됩니다. 만약에 이 공간이 퍼펙트 믹싱이고 1기압 25도씨일 때 스테디 스테이트 조건에서의 포름알데히드 농도를 구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아까 조금 전의 문제처럼 우리가 CSTR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퍼펙트 믹싱을 한다. 그리고 1000m 삼성 아워로 공기가 들어와서 공기가 나간다.
그리고 여기는 포름알데히드가 생성된다. 그리고 포름알데히드가 이 K는 0.4%h 속도로 감소한다. 자, 그래서 밸런스식을 세워봅시다. CSTR이라고 생각하고 밸런스식 세우면 어큐뮬레이션은 정상 상태니까 0이고 인플레이트 실제 여기 1000m 삼성 아워 이 부피량에 포름알데히드는 없죠. 포름알데히드는 없으니까 포름알데히드의 인플레이트는 0이죠. 0. 그리고 아웃풋은 여기 있는 인도 컨센트레이션 C만큼 나갈 거고, 그리고 리액션 레이트는 여기 컨스탄트 조건으로 생기고 1시간에 140mg, 그리고 K는 0.4%h 속도로 줄어들고, 그래서 식을 간단하게 하면 아웃풋 레이트는 리액션 레이트. 그래서 여기서 리액션 레이트라는 거는 여기 140mg/h로 생기는 제너레이션하고 CO2로 전환되는 1차 속도 식으로 전환되는 컨섬션 레이트하고 같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봅시다. 제너레이션 되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50명이 1시간에 똑같이 피는데 1시간 기준으로 각각의 1.4mg 포름알데히드를 내뿜으니까 1시간에 140mg의 포름알데히드를 내뿜죠. 그리고 컨섬션 되는 거는, 소비되는 거는 1차라 그랬으니까 KCV야. KCV. 그러면 아웃풋 레이트는 우리가 여기 Q만큼 나가고 농도를 C라고 한다 그러면 QC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제너레이션 되는 걸 G를 이렇게 140mg/G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컨섬션 되는 거는 마이너스 KCV 혹은 마이너스 VKC 이렇게 1차 속도식으로 표현하고, 디케이 되니까 마이너스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 그리고 여기를 이제 C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이거 넘겨서 나누면 C는 Q 플러스 KV분의 G 이렇게 되고, 그리고 1000m 삼성 per hour Q, K는 0.4%h, 그리고 부피는 여기 있는 것처럼 500m 삼성, 그리고 G는 140mg/h. 그래서 단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단위를 보면 다 여기 미터 삼성 아워, 그리고 미터 삼성 아워니까 미리그램 퍼 아워, 그러니까 표현을 하면 농도가 0.117mg per 미터 삼성 이렇게 되죠. 근데 이거를 이제 다시 농도는 이렇게 되고, 문제에서 ppmv로 나타내 가지고 그 규제치보다 얼마나 높은지를 확인하라 그랬으니까 얘를 미리그램 퍼 미터 삼성을 ppmv로 나타내 봅시다. 포름알데히드의 몰레큘러 웨이트는 30이고 미리그램 퍼 미터 삼성을 ppmv하고의 관계식은 이렇게 되죠. 이거는 지난번 시간에 얘기했으니까 여기에 이제 0.117mg per 미터 삼성, 그리고 몰레큘러 웨이 30 해서 ppmv로 계산을 하면 0.095 ppmv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규제치의 2배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플러그 플로우 리액터 PFR. PFR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파이프 형태나 채널 형태의 리액터예요. 그리고 어떠한 한 부피 덩어리, 반응기에 들어가는 유체 덩어리가 앞쪽 유체나 다른 유체에 이렇게 각각에 섞이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유체가 플러그 플로어처럼 디스크처럼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디스크처럼.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인렛과 아울렛 사이에서 이 파셀 얘네 유체 덩어리가 각각 섞이지 않는다는 얘기고, 그리고 만약에 PFR에 그 오염물 농도가 C0 농도로 들어갈 때
그 컨트롤 볼륨의 컨트롤 볼륨이 길이 방향으로 컨트롤 볼륨의 길이를 이동하는 시간을 t라고 하고 그 시간 동안 해분식 반응기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같은 농도로 PFR 반응기에서 농도 변화가 일어난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좀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컨트롤 볼륨 아까 그 PFR에 대해서 모델링을 할 때 컨트롤 볼륨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컨트롤 볼륨이 이 전체 길이까지 이 전체 길이를 거쳐서 나오는 시간을 t라고 생각을 하고 이 컨트롤 볼륨에서 계속 농도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줄어들거나 뭐 늘어나거나 이렇게 할 텐데 그 줄어드는 과정을 이 반응기를 체류하는 동안에 해분식 반응기랑 동일하게 모델링을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컨트롤 볼륨이 어떠한 유체가 들어와 가지고 이 반응기에 처음에 들어와서 나올 때까지의 시간을 보통 체류 시간, 레지던스 타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레지던스 타임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V분의 L, V분의 L. 그러니까 그 유속분의 길이. 그럼 유속은 보통 미터 퍼 세컨 이렇게 쓰죠. 그리고 여기는 미터니까 그 시간이 되는 거고, 혹은 유량으로 표현을 하면 반응기 부피 나누기 부피 유량. 그러면 이게 미터 삼성이고 이게 미터 삼성 퍼 세컨이니까 혹은 아워니까 시간이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레지던스 타임이 2라는 거는 2시간이라 그러자. 2시간이라는 거는 만약에 여기 공간이 100리터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이 100리터의 공간이 어떤 유체가 들어가 가지고 이 100리터의 공간을 거쳐서 나오는 게 2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Q가 당연히 그러면 100리터, 50리터 per hour가 될 거고, 쉽게 말해서 그 부피가 한 번 거쳐서 나오는데 부피 유량에서 어떤 유체가 여기 있는 유체가 이 반응기 전체 부피를 한 번 거쳐서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 실제 유체 입장에서 반응기에서 머무르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예제를 풀어봅시다. 자, 예제 1.7 보시면 여기에 호수가 하나가 있어요. 호수가 있고 여기는 바다고 그리고 여기 호수하고 바다를 연결하는 어떤 냇가? 강이라고 봅시다. 강이 있는데 그 강이 약 4.75km입니다. 4.75km고 뭐 외갈이나 독수리나 얘네들이 이 호수에서 바다로 나가는 연어를 이렇게 잡아먹는 거예요. 잡아먹는데요. 그래서 이 새들은 얼마만큼 잡아먹느냐 그러면 1시간 기준으로 매 1km당 10,000마리의 연어 그 새끼? 연어의 치어? 아기 연어들을 잡아먹어요. 치어라 그러죠, 치어. 다시 말해서 만약에 연어가 처음에 그 호수에서의 나가는 유량은 700m 삼성 퍼 미닛이고 그때 1m 삼성당 7마리의 연어 물고기가 있어요. 근데
이 새들이 계속 잡아먹겠죠. 어느 속도로? 1시간에 1km당 만 마리 잡아먹고. 그런데 이 강을 좀 보니까 강의 크로스 섹션 에어리어가 20m 제곱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면적을 알고 있고 길이를 알고 있으니까 이 공간의 부피를 알 수 있겠죠. 부피를 알 수 있고, 그리고 바다 쪽으로 나오는 부피 유량도 700m 삼성 퍼 미닛이고, 그때 이 바다 쪽에 있는 물고기의 농도를 구하라. 농도. 뭐 물고기의 개수? 뭐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미터 삼승당 개수. 그걸 구하는 게 문제예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호수가 이렇게 있어요. 700m 삼성 퍼 미닛으로 물이 이렇게 나가고, 이때 농도가 7pc per 미터 삼성이고, 길이는 4.75km, 그리고 넓이는 20m 제곱. 그러면 얘를 파이프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단면적이 20, 그리고 길이가 4.75km인 파이프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PFR이라고 가정을 할 수 있겠죠. 왜냐면 믹싱은 안 되고 여기서 계속 킬로미터당 시간당 킬로미터당 계속 그 물고기가 없어지니까. 그리고 또 동일하게 700m 삼성 퍼 미닛으로 인풋된 게 700m 삼성 퍼 미닛으로 아웃풋되고, 이때의 농도를 구하라. 그러면 이 스트림을 우리가 컨트롤 볼륨이라고 잡읍시다. 스트림을 컨트롤 볼륨으로 잡으면 여기에 있는 에어리어 20m 제곱, 그리고 길이가 4750m 4750m. 그러면 이거 부피는 이거 두 개 곱하면 95,000m 삼승이에요. 그러면 95,000m 삼승. 그리고 처음에 C0 값, 처음에 농도, 그 물고기의 농도를 7pc per 미터 삼성, Q를 700m 삼성 per 미닛 이렇게 할 수 있고, 나오는 쪽을 700m 삼성 per 미닛으로 유량으로 나오고, 그때 C는 모르죠. 그리고 이때 이 새들이 잡아먹는 속도를 만 pc per 킬로미터 아워니까 얘를 우리가 부피 단위로 바꿔야 되겠죠. 부피. 그래서 1km당 1시간당 만 마리의 PC를 잡아먹고, 근데 면적이 20m 제곱이면 킬로미터를 1000m로 다시 나누면 시간당 미터 삼성당 0.5 PC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얘를 단위 환산한 거예요. 이 킬로미터를 미터 삼성으로 바꾼 거예요. 이 부피를 고려를 해가지고. 그래서 0.5 PC per 미터 삼성 아워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자, 그러면 스테디 스테이트다. 그리고 스테디 스테이트 조건에서 PFR은 처음에 들어간 그 플로우 파셋이 해분식 반응기처럼 운전됐다고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농도는 C0-KT 1차 속도니까 해분식 반응기하고 동일해요. 그리고 여기서 레지던스 타임은 V분의 L 혹은 Q분의 V 해가지고 부피 4.75km, 면적 20m 제곱하면 우리가 이 부피를 구할 수가 있죠. 그리고 단위 환산 해주고, 그리고 유량은 700m 오타예요. 삼승, 여기 삼승 700m 삼승 per minute. 그리고 60분을 시간으로 바꿔주고, 이거 삼승입니다. 여기 삼승. 3.
삼승. 그래서 체류 시간은 2.26아워니까 여기 K 0.5 PC per minute 삼승 per hour, 그리고 T 2.26, 그리고 C0 7 PC per meter 삼승 계산하면 5.9. 아유. 5.9 PC per meter 삼승이 돼요. 자, 스텝 펑션 리스폰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스텝 펑션 리스폰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 양론 시간에 배운 비정상 상태라고 unsteady state라고 생각하면 돼요. unsteady state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unsteady state. 자, 이제 지금까지는 steady state 조건에서 정상 상태 조건에서에 대한 시스템을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steady state가 아닌 unsteady state, steady state가 아닌 unsteady state 조건을 좀 확장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CSTR 모델 조금 전에 배웠는데, CSTR 모델에서 어떠한 그 변화에 의해서 만약에 어떤 변화가 갑자기 생겼을 때 그 농도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이거를 예측하는 게 steady state, unsteady state 시스템 혹은 step function response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unsteady state이기 때문에 이때는 accumulation 되는 레이시 0이 아닙니다. 0이 아니고 이렇게 v ddc로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인풋은 QCI, 아웃풋은 QC, 그리고 리액션 레이트는 decay 되는 거 마이너스 VKDC, 그리고 제너레이션 되는 거 KGV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 조금 전에 배운 CSTR 모델링에서 여기 나와 있듯이 이 박스 모델 CSTR 모델에서 플로우가 이렇게 들어가고 플로우 아웃이 되고 이 공간 안에서 그 오염 물질이 데케이 되기도 하고 제너레이션 되기도 하고 그런 걸 다 고려를 한 식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데케이 되는 속도 데케이 되는 속도, 그러니까 소멸 속도는 여기 보듯이 VKDC니까 1차죠, 1차. 그리고 생성되는 속도는 KGV 0차입니다, 0차.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KD는 decay rate coefficient, 소멸 속도 상수, 퍼스트 오더 데케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KG는 제너레이션 레이트 속도, 그러니까 생성되는 속도 0차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조금 전 배웠던 비정상 상태의 물질 수식을 다시 한번 썼어요. 다시 한번 쓰면 V는 DT, DC는 QCI, QC, VKDC 플러스 KGV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정상 상태라고 생각을 하면 DT, DC가 0이죠. 그러면 C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표현이 돼요. 만약에 정상 상태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시스템의 시간이 무한대로 흘러가지고 어떠한 어큐뮬레이션이 없는 상태에 라는 얘기예요. 그때 농도가 지금 이렇게 C 무한대로 쓸 수가 있는 거고, 실제 정상 상태의 농도 혹은 타임 t가 무한대인 농도를 C 무한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은 이제까지는 정상 상태에 대해서 많이 했는데 정상 상태가 아니다. 정상 상태가 아니면 DT, DC가 더 이상 0이 아니죠.
DT/DC가 0이 아닌데, 그러면 DT/DC가 0이 아닌 경우를 V를 이렇게 넘겨서 C에 대해서 먼저 묶어내고, 그리고 V 플러스 Q KD로 다시 묶어낸다 그러면 식이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근데 이 정리되는 거는 제가 다시 그 슬라이드로 올려 놓을게요. 참고 자료로. 그리고 이 부분 C- 이 부분이 Q 플러스 KD V분의 QCR 플러스 KGV가 C 무한대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식을 심플하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DT, DC는 마이너스 V분의 Q, KD, C 마이너스 C 무한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시간에 따른 농도 변화라는 것은 결국 농도 마이너스 정상 상태에서의 농도, 이 차이, 변화에 의해서 나타나는데 이건 다 상수죠. V, Q, KD. 그러면 이거를 이 C-C 무한대를 Y라고 두고 미분을 하면 DY는 DC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DT, DC는 여기 DC 대신 DY로 치환을 하고 이거를 Y라고 표현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적분을 할 수가 있죠. 얘를 이렇게 옮기고 Y를 옮겨서 적분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입텀은 앞쪽은 마이너스 V분의 Q 플러스 KD는 상수니까 앞쪽으로 나오고 적분을 해서 표현을 하면 y는 y0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KD 플러스 VQ의 t, t에 대한 익스포넨셜 함수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y는 C-C0, C 무한대. 그러니까 농도 마이너스 정상 상태의 값. Y0는 여기서 Y0는 당연히 초기 농도 마이너스 C 무한대. 그래서 이 Y하고 Y0 대신 농도 텀으로 다시 한번 표현을 하면 C-C 무한대는 C0 마이너스 C 무한대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KD V 분의 QT 이렇게 되고 이렇게 식이 되고 당연히 이 농도는 T에 대한 함수죠. 시간에 대한 함수가 됩니다. 시간에 대한 함수가 되고 C 무한대를 이렇게 넘겨서 표현을 하면 CT라는 거는 C 무한대 플러스 C0 마이너스 C 무한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KD V분의 Q의 T 이렇게 익스포넨셜 함수 텀 그리고 C 무한대 값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T가 0이다. T가 0이면 어떻게 되죠? 익스포넨셜의 0승이니까 1이죠. 1. 그리고 1이니까 C 무한대 플러스 C0 마이너스 C 무한대가 되니까 얘네들이 없어져서 C0가 돼요. C는 C0. 그러니까 T가 0이라는 얘기는 어떤 변화가 없는 값이니까 초기 농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 T가 무한대로 갔다. T가 무한대면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죠.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무한대. 그죠? 그러면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무한대 값이 되면 이 부분이 1이 되는 거지. 0이 되는 거지. 0. 그러니까 0이 되니까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무한대 값이니까 0이 되고 결국 농도는 무한대가 돼. 이게 뭐라고? 정상 상태의 농도란 얘기죠. 자, 예제를 풀어봅시다. 예제를 풀면 1-6의 담배 펍에서의 담배 연기에 의한 포름알데히드 농도 문제와 똑같습니다. 농도가 똑같아. 이거 문제랑 똑같아요. 그래서 동일하게 부피 500m 3승 이렇게 주어져 있고 프레시 에어가 1000m 3승 per hour로 1000m 3승 per hour로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인도 컨센트레이션이 C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1000m 삼성 per hour로 바람이, 그러니까 공기가 나가고, 그리고 이 술집을 펍을 5시에 열었어. 오후 5시에. 그리고 오후 5시부터 사람들이 와가지고 담배를 피기 시작하고, 그리고 포름알데히드 데케이 레이시 0.4 per hour고, 그리고 5시부터 사람들이 담배를 피워서 제너레이션 되는 포름알데히드 제너레이션 되는 속도가 140mg per hour고, 그러면 6시 됐을 때, 1시간 지났을 때 이때 농도가 어떻게 됐을까? 시간이 무한대로 지났으면 우리가 아까 계산한 정상 상태로 계산을 하면 되겠지만, 이거는 정상 상태가 아니죠 지금. 그래서 Q 1000제곱미터 1000m 삼성, V 볼륨 500m 삼성, G는 제너레이션 되는 거, 유입되는 거는 여기에 농도가 없으니까 140mg per hour 나와 있고, 그리고 데케이 되는 거는 1차 속도로 0.4 per hour로 데케이 돼요. 그래서 스테디 스테이트 조건의 농도를 우리가 0.117mg per m 삼성이라고 구했죠. 그리고 조금 전에 배운 비정상 상태, 1시간 지났을 때 비정상 상태의 농도를 구해봅시다. 그래서 이 CT 값을 아까 조금 전에 배운 이 식에다가 뭐 유도를 해도 좋고 식을 외워도 좋고 뭐 어려운 식이 아니니까 유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CT에 대한 농도 값을 이 식으로 쓸 거예요. 그리고 초기에 5시를 우리가 5pm을 t=0인 상태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이때는 포름알데히드 농도가 없죠. 그래서 C0가 0이에요. 0이고, 그리고 C 무한대는 여기 구한 정상 상태 0.117mg per m 삼성 구했고, 그래서 CT는 여기 있는 것처럼 0.117, 0.117 KD 값, V, Q 값 다 대입을 하면 0.117로 묶어내면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KD 값이 0.4니까 0.4 플러스 Q 값 1000m 삼성, 그리고 V는 500m 삼성 계산을 쭉 하면 0.106 mg per m 삼성이 돼요. 이렇게 됩니다. 자, 예제 1.9 예제 1.5에서 풀어본 하수구 문제인데,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되게 중요한 문제니까, 중요하다는 거는 알 거예요. 시험에 출제를 몇 번 했습니다. 원래 3.5mg의 mg per li터의 정상 상태 농도였는데, 하수구를 치웠을 때 7일 후에 일주일 후에 그 농도가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Final Steady State Concentration이 어떻게 될 거냐, 이거에 대해서 비정상 상태의 식으로 풀어보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손으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지는 않으니까 풀어보시면 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